네, 안녕하십니까. 이양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 쇼 7월 15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주식시장이 오늘만 같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한 3, 4일만 올라가면 뭐 2,100 가는 거잖아요. 네네.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네. 오늘 그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 또 이제 전부 다 오르고 있고 2,000포인트 가니까 증권주도 오르고 세정 새 2기 경제팀 출범에 따른 기대감 은행주도 올라. 은행주도. 네. 다 올라 다. 은행주 지금 보게 되면은 2기 경제팀의 핵심 정책이 이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쪽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외국인이 오늘 다시 좀 주식을 좀 사고 있습니다. 어제는 결국 막판에 순매도로 통계 나오니까 돌아섰는데요. 오늘 이 시각 현재 벌써 1,443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좀 외국인이 다시 한번 떠올라가고 있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사는 주식들을 체크해 보면은요, 삼성전자, 네. SDI, 현대차, SK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네이버, L전자, 한국전력, 뚜렷하게 특징적인 것이 없죠. 그래서 네네.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을 다 사는 것이 일단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반대로 오늘 코스닥에서는 다소는 썰렁한 매매를 보이겠습니다. 그만큼 코스피 한쪽에 쏠리니까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 소폭의 순매도. 다만 연기금 오늘까지 하면 10하루째인가요?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군으로 바로 얘기 들어가면 종목군의 뚜렷한 종목군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거의 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네.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화학주에서도 이제 롯데케미칼, LG화학 중심에서 지금 시장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 그러니까 지금 보면 태양광 쪽에서 다른 종목들 안 움직이는데 OCI만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중소형 지금 기업들 중에서 자동차 부품 중에서 3기 오토모티브만 또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업종에서 대표하는 기업들 이쪽으로만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좀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덩어리 자금들 아니면은 그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또 피킹해서 정확하게 그 종목만 타겟팅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이제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삼성 SDI가 들어오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은 또 거래소에서 IT 주들은 또 쉬는 그런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다음은 주가가 오르는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게 오르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을 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또 선별된 그런 종목들 내에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종목으로 어떤 그룹핑을 하기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물론 종목별로 보면 오늘도 강합니다. 뭐냐면 코리아나 아모레퍼시픽, 콜마 이렇게 그래서 좀 상승세 꺾인 것도 있고 또 떨어진 것도 있지만 추세가 여전히 화장품도 살아 있고요. 뷰웍스라든가 오늘도 숨고르기 하고 있지만 바이오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계속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의료기기라든가요. 그리고 화장품의 고공행진 계속되고 있겠고요. 또 하나 CJ ENM 같은 것도 이제 완전히 고점을 다시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CJ ENM 그리고 많이 떨어지면서 아직 저점에 있는 SM이라든가 YG 같은 거 반등을 시도하는 것도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아마 CJ ENM이랑 두산인프라코랑 그래프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두산인프라 그런데 나름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다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갖다 붙이는 얘기는 그런 것이 일단 나름 저점을 높여가면서 직전 고점 이렇게 크게 가는 건 아니지만요. 직전 고점을 좀 회복하는 그런 직전 고점의 고비를 마디마디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특징주 몇 가지 좀 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이성원 대표가 한 건데 이거는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KH바텍. 네.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KH바텍이 어떻게 됐건 간에 지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당일 상한가 들어갔고요. 실적 가이던스.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그 가이던스가 나온 날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는데요. 이게 보면 섹시하게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침에는 상대적으로 약해요. 네. 오늘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시초가가 보합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딱 시초가가 보합이네. 오늘 시초가 보합에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다시 쭉 밀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렇다고 뭐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최근 닷새 중에서 한 이틀을 또 팔고요. 다만 사는 날은 또 꾸준히 좀 사는 그런 보이고 있고요. 기간인데 여기 기간은 제가 오늘 아침에 체크해보니까 연기금이더라고요. 네. KH바텍의 연기금. 그러니까 KH바텍은 연기금도 사고 외국인도 지금 추세적으로 사고 있는 주식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무도 보장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KH바텍이 뭐 삼성전자에 납품한다 이런 게 나온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삼성전자가 분명히 메탈 얘기를 자기네가 흘렸으니까요. 네. 아닐지 모르지만 근데 샤오미는 메탈이라고 금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흔히 얘기해서 대표적인 것들 우리 그 자동차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업계에서도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플래그십 모델에서 메탈은 이제 대세가 아니냐. 그러니까 메탈이 있고 없고 간에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에서 이번에 만약 메탈이 들어가면 광고를 엄청 하지 않을까요? 뭐 이미 아이언2 광고. 아이언2가 뭐야? 그 베가 아이언2 광고가 그 LG G3를 부시고. 그런 광고가 있어요? 예, 예. 그 보게 자기 되면은 거가 네네. 아이언2 아니야? 아이언2 아니고 아이언1입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뭐 갤럭시 S5를 부시고 하는 이런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메탈이냐 아니냐가 앞으로 이제 프리미엄 폼에 대한 어떤 기준, 외장재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샤오미도 이미 메탈로 나오겠다라고 선언한 마당에 아마 그 나머지 그 업체들도 다 뒤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중저가 폰에서 메탈이 들어가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혜 계속해서 예상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 스마트폰 부품주 쪽에서에 대한 흐름, 반등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제한적 형태에 대한 선별적 반등이라 좀 그 종목 자체를 선별하는 것은 네.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가, 변동성이 심한가에 대한 쪽을 놓고 본다라면, 물론 뭐 코스닥 종목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죠. 넥슨 GT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넥슨? 예, 넥슨 GT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 넥슨 GT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쭉 빠졌어요. 그 9,000원대에서 지금 보게 되면 7,000원 초반대까지 빠졌다가 책임져야지 다시 뭐. 또 9,000원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그만큼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렇다고 뭐 빠지는 기간 동안 기관이 팔았느냐? 그게 아니라 또 기관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뭐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주식을 갖다 팔고 잡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 그런 시장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 대한 그 모멘텀 이런 것에 대한 쪽을 보고서 뭐 본질적인 부분을 보고 좀 투자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은요. 네.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술 안 마시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무학을 무시했잖아. 네. 올라갔잖아요. 네네. 거래는 안 되지만 롯데칠성이 또 올라가네. 클라우드? 무시하신 거 많죠. 클라우드? 페넨트도 무시하셨고. 페네트 지금도 무시해. 근데 떨어지지 않아?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 네네. 안 떨어지지 말고. 네. 그 롯데칠성 클라우드 맥주 아니야? 롯데칠성이 클라우드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오늘 이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건 잠시 얘기했지만 롯데칠성은 다른 거로 분류됩니다. 지금요. 또 다른 오늘 시장의 큰 특징이 하나는 신경제 테마예요. 신경제 테마 중에서도 어저께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얘기했던 거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대한 처리 문제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뭐 몇 가지 근거를 갖고 애들이 찾는다고요. 이따 잠시 후에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유보율이 10%가 넘는데 배당률은 상관없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뭐 롯데칠성인지 모르겠지만 롯데그룹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찌됐건 간에. 롯데그룹이 전형적으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죠. 그 주식 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가격은 비싸고 유통 물량은 되게 적은 이제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에 해당이 되고 있고 가격을 또 이제 뭐 회장님께서 비싼 거 좋아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100만 원짜리 다들 100만 원짜리 근처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유보금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다. 어제 말씀 주신 무상증자 가능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배당을 증가시킨 거라든가 아니 주식을 사버리든가 네. 자기 주식 사고. 그렇죠. 예, 그런 가능성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는 어저께 그냥 농담 삼아 그냥 뭐 심각하게 얘기 안 했는데 오늘 그거를 증권사들이 몇 군데 했어요. 네. 나중에 좀 소개해드리겠지만 삼성증권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얘네들 또 자료를 만들었어요, 애들이. 네. 혹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20몇 개 종목 했는데 너무 많다 싶었거든요. 27개를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오늘 아침인가 어디 보니까 또 10개를 줄였어. 삼성증권이. 네. 그래, 거기 들어가는 게 뭐 현대 글로비스가 아마 들어갈 거고요. 네. 롯데칠성이 들어가고 제가 좋아하던 거죠? 네. 그 LG인데 경량화. 네.
LG 하우시스. LG 하우시스. 그런 애가 들어가요, 거기에. 종목을 보게 되면 20종목도 넘어요. 지금 리스트업 해놓은 거는. 아, 그거 좀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네. 근데 그거가 어디 오늘 거는 아침에 또 딴 데 뉴스를 보면 10개를 줄였어, 또. 너무 많다 그래갖고. 이 중에서 이제 그 뭐 내부 유보율이 높은 회사 순으로 보게 되면은 롯데칠성, 롯데제가, 삼성전자, 현대글로비스, 쇼핑, SK,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CJ제일제당까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보면 모비스까지. 제일기획도 들어갔는데 제일기획은 안 올라. 네네, 제일기획은 안 오르고 있고요. 하여튼 이게 뭐 전부 다는 아니, 쭉 보세요. 10번째인가 뭐 LG 하우시스가 들어가잖아요. 네, LG 하우시스도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일단은 뭐라 그래? 시장에서 일단은 움직임이 있다. 움직임이 있다. 그 정도 일단 보셔야 돼요. 잠시 후에 또 저희가 토크배달 시간에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고요. 앞서 OCI가 오늘 좀 유독 좀 올라가잖아요. 네. OCI는 보니까 제가 레포트인데 읽지 않았는데요. 미래에셋에서 레포트를 하나 했어요. 하반기 태양광 수요 회복 기대감. 그놈의 수요 회복 기대감은 도대체 몇 년째 써먹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했어. 네.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했어. 예, 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아니,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근데 되겠죠.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요. 네. 이건 믿어줘야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요즘 이게 또 쉽지만은 않은 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래? 뭐라 그래? 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거죠. 얘기 있죠. 반덤핑 과세. 지금 받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다 보니까, 네. 그냥 어떻게, 너희 어느 편 들래 하면 그냥, 네. 훅 가는 거죠. XX를 부를 수가 있잖아요, 지금이야. 네, 네. 우리나라에 지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지금, 왜냐면 어디 텔레비에서 봤는데요. 어떤 교수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주시랑은 상관없는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가 국력을 신장할 수 있는 뭐 완전 절호 기회래요. 네, 네. 꽃노르패를 갖고 있다는 거야. 네. 대담하는데 어딘가 제가 토요일 날인가 어디 밤에 봤는데요. 꽃노르패를 갖고 있다는 거야. 교수가 한마디 나와서 하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반대 의견 내는 교수 있잖아. 네. 교수인지 뭔지 걔가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예. 고래싸움이 새우등 터진다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이렇게 OCI도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다. 네네. 상황에 대해서 상황 논리. 거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죠. 네,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했는데요. 어떤 주식 준비했어요? 주워 먹기 지금 제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습니다. 왜요? 지금 그 컨디션이 곡기가 지금 끊어지고 지금 얼굴이 팅박해지면서 팔다리가 쑤시고 허리 관절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방송을 하고 진짜?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유세차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세차 형님 자리도 제가 먼저 가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서 네. 목강상제 만나면 네. 나는 아직 멀었다고 얘기 좀 해줘. 네네. 네. 거기 용왕 트라우마가 계신 분이 계시다고 이쪽 분은 용왕분을 좀 만나뵈러 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저는 영업무역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무역을 들고 나와봤는데 이제 KXX네, KXX. 그런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내가요? 네, 아주 뭐라 그럴까요? 편협하고 아주 그렇게 소심하게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저는 필라보다 이게 먼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골프를 치는 사람은 나중이다. 하지만 등산은 더 먼저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수출에 대한 시장에 대한 성장을 놓고 본다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골프 인구가 부밍이 되기 전에 먼저 이 등산 인구에 대한 쪽이 부밍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먼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디테일을 찾아야 네. 되는데 네. 영업무역이 되려고 그러면 네.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중국판 염흥철 나타나면 돼. 중국판으로 해갖고 이제 에베레스트 또 등정하고 그렇지. 그런 거 나와야죠. 거기다가 네. 몇 번 사고도 나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의 길을 살리면서 에베레스트 전부 정복했다 그러나 무산소로다. 그렇죠. 무산소 등 염흥철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맨발 무산소 등정 이런 거. 맨발. 좀 심했나요? 스레빠 등정 이런 걸로 바꾸겠습니다. 새쌍둥이가 같이 손잡고 갔다거나 이런 거. 슬리퍼 등정 이런 걸로 거. 바꾸겠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북한산 슬리퍼 청바지 등정했다가 한때 욕을 먹었었죠. 근데 지금 이제 핵심 이제 이 내용은 보고서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없는 얘기를 떠들었어 지금. 내용은 없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의 말하는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2분기가 전년도에 부진했다. 그러니까 이 영업무역이 실적이 안 좋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 하락했다. 그게 무슨 잡소리야? 임금 상승률이 높아서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전년 2분기의 매출 부진과 대규모 증설과 파업, 생산성 부진 등의 압제가 집중된 것을 고려했을 때 올해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확실히 개선이 된다라는 측면이겠고. 이익률이? 네, 그리고 증설을 한 효과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죠. 증설에 대한 이슈가 이제 실적으로 반영될 때가 됐다라는 거겠고. 오히려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 미국 쪽 매출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 회복 그리고 소비에 대한 쪽이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도 영업무역 뭐 주가가 많이 빠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오히려 오늘 조정을 받고 있고 최근에 신고가 갱신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고가 갱신이 추가적인 상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영업무역이 사실 이 친구가 얘기하니까 제가 거들 필요도 없는데 이거. 네.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는데요. 영업무역을 제가 통 안 봤어요. 네네. 한 두세 달에 6개월 동안 안 봤는데 어저께 갑자기 쳐봤어요, 아침에.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겸손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갑자기 훅 뛰어요. 네. 근데 어저께도 얘기했다시피 바지? 인터넷을 보는데 바지선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지 선전하는데요. 겨울이라서 이런 가격에 판다. 그래서 더위일 때 이런 걸 사야 된다는데 아직 이런 노스페이스나 이런 비싼 아웃도어가 광고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갑자기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업력도 보고 한세 시럽 볼까요? 한세 시럽. 지금 그 머니투데이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한여름에 구스바지가 팔려? 요거 이렇게 그 얘기야. 네네. 예. 이게 영업무역이 아닙니다. 영업무역이 예. 아닌데 제가 저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아이디어를 얻은 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찾아본 게 한세 시럽이나 이런 걸 쳐봤어요.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아까 전에 했지만 원화 강세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게요. 왜냐면 이게 어디냐면 영업무역은 방글라데시거든요. 방글라데시 네. 공장이. 그래서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방글라데시에서 데모해 갖고요. 이제 그때 주가 떨어진 적도 있잖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몇 년 전에도 한번 대형 사고 났을 거예요. 그 데모해 갖고요. 작년에도 났나 그렇고요. 한세 시럽 내가 주가 안 봤는데 한세 시럽 한번 좀 봐주세요. 네. 한세 시럽은 공장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네, 한세 시럽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갱신이 계속 그래요? 이어지고 있죠. 네. 한세 시럽 베트남이에요. 베이직 하우스 좀 봐주세요. 베이직 하우스는 조금 안 좋죠. 좀 안 좋죠. 예. 진짜 안 좋죠. 네네. 베이직 하우스는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고요. 이게 봐봐. 아까 머니투데이 봐세요. 머니투데이 한번 기사 주세요. 네. 이것도 딱 얘기하는데 베이직 하우스는 매번 중국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그 머니투데이 뉴스 보시면요. 아까 제가 머니투데이 일면에 탑에 제일 위에 난 거가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맨날 우리는 다 아는 얘기지만 옷을 안 사고 화장품만 산다 이런 얘기가 뜨더라고요. 아까요. 네. 아직 안 떠요, 거기요? 없어요? 없으면 말고. 네네. 지금 그런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탑에 없어요? 탑이 안 들어있어요? 탑 뉴스 부분에? 네. 그럼 지워졌나 보네. 근데 여하튼, 중국의 옷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말이에요. 지금 한세 시럽가 저기는 있잖아요. 거기서 만들어갖고 미국이나 유럽 이렇게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면 옷이 비싸잖아요. 그 노스페이스도 우리나라도 비싸지만 미국도 다 유럽 다 비싸거든요. 그 비싼 옷이 이제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요. 비싼 옷들. 그러니까 그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지금 벌써부터 얘기 나온 거가 세일이 이제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는 것은 저거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고요. 그 전에 이제 가장 큰 세일이 뭐냐면 저거예요. 항상 가을 경기에 처음에 첫 시장은 저거라니까요. 백투 스쿨. 그래갖고 9월 첫 번째 일요일이거든요. 9월 첫 번째 일요일 다음 월요일 날이 계약이거든요. 네. 첫 번째 일요일이랑 월요일이 저거예요. 레이버데이, 노동절이에요. 네. 우리나라 노동절이 5월 1일인데 미국은 9월 첫 번째 월요일이거든요. 첫 번째 일요일 다음 월요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세일이 엄청 잘 될 거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항상 옷이죠. 비싼 옷들. 비싼 옷이랑 가방, 핸드폰, 가방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좀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관심 있던 차에 오늘 레포트가 오늘 차에 왜? 네. 그러니까 제가 뭐가 있다니까요. 좀 촉이 있죠, 그게. 네, 축이 있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포트를 지금 처음 얘기만 들었는데요. 그런 흐름으로 아마 나왔을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은 이제 베스트 어시스턴트로. 그게 한세 시럽과 그거가 한 묶음이다. 네. 한세 시럽과 저게 한 묶음이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삼성 SDI 좀 보겠습니다. SDI 또 다시 한번. 저는 삼성 SDI를 제가 언제요? 6월 중순인가도 얘기했잖아요. 하반기 관심주. 저 뭐 얘기했어요?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아모레퍼시픽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추가 관심주 그를 저거 얘기한 게 저거잖아요. 삼성 SDI랑 또 하나 뭐였죠? 하나 더 있었는데. 삼성 SDI. 하나 더 있었는데 까먹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17초가 아니라 17분 됐는데 한 보름 정도 됐으니까 잊어버린 건 당연해. 네. 근데 혹시 기억나시면 적어주세요. 제가 세계 플러스 하반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관심을 하게 삼성 SDI는 뭐였는데 또 하나 못 까먹었는데 삼성 SDI가 알게 모르게 저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네. 직전 고점 뚫어버렸어요 지금 이게요. 삼성 SDI. 맞아. SK네트워크 감사합니다. 방구쟁이님. 필명이 더 재밌네. 방구쟁이님이 맞추셨어. 뚫었네요 오늘. 그러니까 했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뭐냐? 이게 사람이 겸손하니까요. 사람이 겸손하잖아. 네. 겸손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주식을 받쳐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는 딴 거 몰라도 촉이 뭔가 좀 있어요. 네. 이런 애들이 레포트들을요 줄줄이 써요. 이것도 어디서 써? 이거 봐봐. 한국투자증권 애들이 또 열심히 썼어요. 네. 목표주가 20만 원. 나버 20만 원 쓰면 내가 혹시 리서치 센터장이면 던져버리죠. 이거 갖고 이런 걸 갖고 왜 쓰냐고. 30만 원 써야지. 쓰면 일단 기본적으로 100% 써줘야죠. 100% 써줘야 돼. 예의상. 100% 쓴 애가 얼마 전에 그래서 100% 쓴 애가 갑자기 딴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 100%짜리인지 얘기하고 말고. 100%짜리가 아닐까 얘기하는데요. 저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어디요? 043610. 043610. KT뮤직? 네? KT뮤직? KT뮤직이라는 거 아세요? 이거 딴 얘기 하나 드리면 KT뮤직의 그 와이즈나 거기 한번 들어가 봐주세요. 제가 좋다고 할 때는 쳐다도 안 보시다가 왜 이제서야? 자기가 얘기한 건 관심이 없지. 그때는 100%였어. 그때 100% 아니었어요. 관심도 없어. 네. 근데 KT뮤직을요. 왜냐면 네네. 보세요. 저기 보시면 저기 있어요. 와이즈 리포트나 이런 데 들어가 보세요. KT뮤직을 레포트가 어떤 애가 썼거든요. 어저께요? 어저께인가 네. 그저께 썼는데 얼마 쓴지 아세요? 10,000원 써야죠. 그러니까. 통 크게 쓰는 거야, 통 크게. 네, 10,000원 써야죠. 진짜 쓴 거 확인됐어? 네, 아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KT뮤직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쓰는데요. 삼성 SDI는요. 이게 보면은요. 우리 저 시청자분들 다 아시잖아요. 삼성 SDI 그리고 LG화 맞아요? 이 트레이드에서 10,000원 썼네요. 어제. 이 트레이드 네네. 수준이 안 돼. 그러니까. 취소할까? 네, 취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트레이드는 없는 거로 가겠습니다. 네, 이 트레이드 10,000원. 이 트레이드는 10,000원인데 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존심 상하니까. 네. 근데 스트롱 바이네, 스트롱 바이. 스트롱 바이만 보세요. 스트롱 네. 바이. 이거 키움 같은 데 써줘야 되는데. 네. 근데 자기가 언제 여기를 했어? 했었어요, 이거. 했었어? KT뮤직하고 펜엔터 KT뮤직 맨날 얘기하잖아요. 펜엔터 KT뮤직. 그러니까 자기는 얘기해도 내가 귀속이 안 들어왔지. 얘기해도 지금 안 들으시잖아요. 들리지 않아요. 아니지. 난 KT뮤직 어저께부로 딱 써놨어. 네네. 딱 넣어놨어. KT뮤직이 그 이석채 회장 하여튼 관련돼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로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SM도 참여하고 YG도 참여하고 다 참여했잖아요. 좋은 회사네. 예, 다 지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안 갈 수가 없는 대표적인 매출이 안 날 수가 없는 기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2차 전지 매출도 없었다 작년에. 네. 그 소형 뭐 엄청 일일이 하는 건데요. 네. 대형 2차 전지, 자동차형 2차 전지가 작년에 매출 600억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올해 상반기 800억. 네. 올해 전체적으로 3천억 몇백인가 나오고 내년에 뭐 6천억이 얼마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삼성 SDI가요. 네. 삼성 SDI가요. 이 레포트에 의하면요. 내년에 2차 전지, 대형 2차 전지의 흑자 전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흑자 전환만한 재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지금 올해 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BMW i3부터 해서 지금 쫙 깔리기 시작했거든요. 쫙 깔리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이제 생산이 사업도 본격 생산이 들어가니까 할 거고요. 내년에 또 이건 확정은 안 됐는데요. 폭스바겐도 이제 삼성께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계속 협의하는 건 뉴스 났는데요. 확정된 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얘기는 없어요. 혹시 했는지도 모르지. 근데 제가 아침에까지 확인했을 때는 그 확정된 뉴스는 못 봤는데요. 어떤 폭스바겐 EV, 폭스바겐 순수차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어찌됐건 어제도 말씀드렸던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세 번째 연료전지 이 세 개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몇만 대? 500만 대 보급. 이게 포인트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2차 전지의 매출이
내년부터 본격화,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본격화되고요. 이 레포트에 의하면 2015년에 흑자 전환. 무슨 흑자 전환? 2차 전지 흑자 전환. 네. 흑자 전환이 된다 그러면 뭐예요? 흑자 전환만한 재료 있다 없다? 흑자 전환만한 재료 없다. 이게 포인트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그 뭐라 그래요? 이게 뭐 당장에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떠나서 저는 이게 된 것 같고 또 하나 있네요. 평강필름 있죠? 평강필름. 네. 뭔지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랑 태블릿 PC용 내는 평강필름도 6월부터 6월 2015년 아니 죄송합니다. 2014년 올해 당장 6월부터 흑자 전환이고요. 그 제일 모지게 하던 거 아니에요? 완전 또 거짓말 하나 했네. 2차 전지는 2016년 흑자 전환. 멀었잖아, 이거. 아 그러니까 가까우면 그냥 지금부터 폭등하게 이 사람아. 네, 네. 시간적 여유를 주잖아. 여유를 줘. 2016년 흑자 전환. 아시겠죠? 네. 느낌 좋아.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렇지만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IT에서 여전히 저를 꼽죠. 저는 SK하이닉스를 뽑지만 일단 플러스로 2개가 삼성 SDI랑 SK네트워크스다.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주식 5개. 응? 별이 5개. 그죠? 별이 5개. 별이 5개. 5개. 그 돌침대 있잖아요. 네. 자기 사봤어요? 돌침대 안 사봤습니다. 비싸요. 안 사봤어요? 네. 사보셨습니까? 저는 장모님 사드렸죠. 아, 네. 별이 5개. 네. 근데 좋아요. 좋습니까? 좋아. 자, 처같이 가면 거기서 자. 장모님 짠다 좀 지라고 내가 그 자리에 뺏어서 사. 네. 근데 그거 좋아. 별이 5개. 네. 다음 코너 넘어가자. 네, 베스트 전문가에게 듣는다. 그럽니다. 아, 이분이 또 왜 이번 달에 왜 안 나오시나 했어요. 지난달에도 결국 또 2번 나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한테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었나? 네. 금요일 날. 제가 목요일 날이요. 목요일 날 이분을 만난 것 같고요. 밥을 먹자고. 예? 네. 밥을 먹기로 했는데 나는 기억을 못하더라도 이승원 대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걸 누가 뭐래? 이승원 대표한테 얘기를 해놔야 되는데 근데 또 네. 비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아 근데 이승원 대표한테 말하는 거 깜빡 까먹었고 갑자기 누가 전화 왔어요? 네. 그것도 직접 안 해. 이 양반은 높은 사람이야. 네. 옆에 사람을 시켰어. 그럼 나보러 갑자기 형님 점심 약속 있으세요 해갖고 그러니까요. 당황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네. 살라 그랬더니요. 어저께도 벤치 맞았어. 디스당했어. 어저께 어제는 왔는데. 벤치 당하시고. 네. 네. 그래서 그냥 사준 거로 네. 알겠는데요. 송학균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생각보다 속이 좁으신 걸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유, 열심히 지냈습니다. 열심히요. 예. 아 근데 일단, 조기 축구 하세요? 예전에 제가 네. 축구에 살고, 응. 예, 축구에 죽었습니다. 뭔가 몸이 축구 스타일이 갑자기 보니까. 네. 그죠? 축구 좋아하시는 축구 좀 스타일. 할 만한. 그래서, 그리고 예, 한때 별명이 마른도나라고, 아, 진짜로? 마르도나. 예, 어.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좀 날렸던 적이 있었는데, 군대에서 후임병들 예, 죽도록 축구 지금, 시키는 그런 못 축구로 참여했군요. 예, 포상휴가도 나오고 아,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어. 연대 축구대에서 우승해가지고, 어. 예, 포상휴가. 그럼 조기 축구의 매니저가 스카우트 가고 이런? 그렇죠. 예. 조기 축구에는 제가 지금 마포 쪽에 지금 대표로 되어 있고요. 지금도요? 예, 상비군 대표. 이름 올라가 있습니다. 상비군? 마포구 대표로. 마포구 대표랍니다. 대근 그쪽이 아니잖아요. 대근 그쪽이 아니잖아요. 예, 예전에 살았을 때.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게 다 뭐라 그래, 그냥 네. 충북도문인 줄 알았더니요. 네. 제가 그 강릉 농고, 요즘 없어졌는데요. 네. 강릉 농고가 합쳐졌을 거예요. 거기서 축구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2학년 때까지 했대요. 예. 근데 조기 축구에서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라면 안 받아준다며요. 그게 뭐 규정이 있나 봐요, 레벨에 따라서. 아, 그렇죠. 예. 네, 저 레벨이 40세가 넘어야 이제 선수 출신은 어. 40세가 넘어야. 근데 그걸 축구 사자 한다는데요? 축구 사자로, 축구 살자로, 그래갖고 부정 선수라고 빼고, 그래갖고 얘를 강릉에, 제 후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서밸런스, 예. 감시팀에 있다는 애, 예. 강원랜드 후배인데, 예. 그래갖고 얘가 강릉인데, 강릉에서 하면 서로 알아보니까, 걔를 태백에서 어디 코스커트 해갖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죽고 살기라나 봐요. 그게 예, 명예직인 줄 알았더니 이게 상금이 걸려있어요. 아니, 그냥 명예로 하는 거죠, 뭐. 명예인데 왜 이렇게 죽고 살기로 해, 그래요? 그냥 뭐, 운동, 축구 매니아들은 또 그냥 그거를 위해서, 그 명예를 위해서 예. 또 그냥 죽어라고 희생을 하거든요. 지난주는 어떻게 또 1등 하셨어요? 예. 본론으로 들어가자고요.
예, 뭐 저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주력주는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왁구가 나오니까. 예, 그래서 주력주를 이제 보통 한 3개, 3종목 정도, 예, 그렇게 이제 가지고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장 상황에 따른 이제 단기 매매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난주에는 이제 또 역시 예, 주력주가 예, 강하게 예, 상승을 하면서, 뭐 그러면서 이제 또 나오게 됐습니다. 예. 말을 한 번에 안 하셔요. 이승원 대표가 좀 물어보세요. 주력주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주력주를 한 번에 말을 안 해요. 말씀하시고 이분의 특징은. 이 결정적인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하시기 위해서 종목을 좀 숨기시는 것 못 같습니다. 숨겨. 네, 그러니까 이 드리블만 하지 마시고 드리블하는 종목이 뭐였는지 한번 공개해 주시죠. 예. 네. 자, 예, 뭐 종목은요. 네. 예. 일단 지금, 자, 지난번 제가 한번 윌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난못 들었는데? 우리 윌비스. 방송에 아니, 했었어요? 예, 했었습니다. 그래요? 했었더니 이제, 그때 처음 들어본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뭐, 일자리 관련주 얘기하니까, 이거 왜 그렇게 올랐어, 이거?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그때 얘기하고 나서,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저기를 했죠. 급등을 했죠. 네. 예, 급등을 하고, 지금도 이제, 윌비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 좀, 중기 물량을 가지고 가면서, 네. 그 다음에 또 절반을, 예, 단기 매매로 털고 다시 이제 또, 매수하고 그런 전략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윌비스가 뭐 4.79% 오르고 네.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르면은 예, 물량을 좀 예, 줄이고 그리고 다시 기회가 온다 하면은 예, 다시 또 추가를 하고 네. 예, 그런 이제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주력 중에 하나가 윌비스예요? 그럼? 많이 그렇죠. 갖고 있는 포션이? 예, 예. 그래서 오르면은 예, 매도하고 내리면은 다시 왜냐 방향에 대한 확신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때 그래도 4몇 프로 했다가 결국 밀렸는데요. 이때, 예. 어떻게 파셨어요? 오전에 파신 거예요, 그러면요? 위에 올라가면 저항대가 요 위에 보이니까 1650원 이런 거, 이 가격대. 예, 그럼 때 이제 그럴 때 예, 이제 주로 이제 뭐 이렇게 미리 이제 말씀을 좀 드려놓죠. 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는 이제 지금 지금 매수가가 예, 상당히 좀 그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테마주가 실적주로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은 예, 크게 그렇게 밀리지 않으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다. 이제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이제 바로 그런 케이스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어떤 사례로 들었던 거는 이제 바이오스페이스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 바이오스페이스는 뭐 지금 어제도 뭐 완전 뒤집어졌죠, 뒤집어졌죠. 어제도 예 지금 예. 예 그래서 네. 7,000원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그때서부터 이제 감지를 했는데. 네. 이것도 몇몇 하셨어요? 바이오스페이스요? 네, 네. 바이오스페이스는 제가 안 했어요. 안 했고, 제가 이제 그 후속타로 지금 윌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혼자 대응하기에는 뭐 대응할 때는 좀 그렇게 뭐 쉽지만은 않겠지만은. 그렇죠. 역발상으로 하면은 네. 오르면은 뭐 그냥 뭐 단기 저항 네. 내리면은 이제 또 지지되고 네. 이런 식으로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네. 그러면은 하시기에는 좀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스페이스를 이은 예, 그러한 또 나중에 좀 시간이 이제 몇 달 지나고 그러고 나면은 또 주가의 이제 어떤 위치가 예, 상당히 좀 바뀌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 BTI 같은 경우 지금 안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코스맥스를 좋아한다니까.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많이 같이 났죠. 저는 이제 근데 BTI 쪽이 원래 이 지점에서부터 제가 이제 공략을 했어요. 42,000원 지점서부터. 예, 이 지점서부터 사실, 예, BTI를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목표가 이제 제가 뭐 여기 채널K 와서도 저 42,300원에서 예, 편입을 해서 5만원 목표가를 분명하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는데 51,000원까지 이제 갔다가 다시 밀렸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5만원에서 네. 뭐 또 지금 이제 집중 매수를 좀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제, 또 역시 4% 이렇게 올라가고, 그럴 때 이제 또 코스메 BTI 이제 이익 실현을 이제 해 나가고, 또, 현재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위에 고점 치고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서 일단 전량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BTI요? 예. 예. 매매하기는 여기도 좋았겠네. 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코스맥스는 매매가 잘 안 되죠. 중간에 어떻게 편승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예.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BTI는 예, 맞아요. 분명히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오른다도 보였어요. 사실. 어이구. 예. 그러니까 보이는 종목이 있어요. 예측이 되는 그런 종목. 그래서 저는 코스맥스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지만은 예측이 되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BTI를 이 아래서부터 지금 공략을 해서 지금 뭐 몇 차례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뭐 지난주는 이제 또 한데 하나는 이제 또 하나는 좀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저 갑자기 지나간 얘기지만 저는 코스맥스를 해갖고요. 이 친구한테 10,000원을 삥 뜯어 먹었어요. 한번 심판을 한번 받아볼까요? 뭐를? 삼위각기하고 인터파크 INT 어느 종목이 좋아 보이십니까? 그래. 조금만 해봐요. 네. 어저께 기준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야. 네. 3위가 악기가 있고요. 예. 저기 인터파크, INT. INT 두 주씩 있는데요. 앞으로 그 보름 동안 어느 게 더 잘 갈 것 같아요? 앞으로 보름 동안요? 네. 아, 보름 동안요? 네. 예, 3위각기하고 인터파크요? INT. 예, 인터파크 INT요? 자, 예, 보름 동안, 이렇게 따지면은, 주가의 위치가 지금 탄탄한 거는 네. 3위각기가 지금 탄탄해 보입니다. 네. 주가 위치가 탄탄한 거는요. 네. 예. 그래서 3위각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한 4, 5일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네. 예, 그때까지는 뭐 그렇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게 움직이다가, 다음 주 한 초중반? 그 정도서부터가 이제. 급락세로. 예, 아니요. 예.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주가가 네. 안 내려야 된다는 거죠. 안 그렇지. 내려야 된다. 예. 그 기준점이 지금 4,000원. 이렇게, 지금 잡힙니다. 그러면 여기서 횡보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자, 이러한 어떤 위아래 선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기 때문에요. 네네. 그럼 방향성이 다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래에 이제 탄탄하게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지지대의 흐름을 타고서 한번 위로 이렇게 상승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기울기가 좀 더 생기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인터파크 INT는 이제 바닥 탈피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면은 오늘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앞으로 한 보름 2, 3, 동안 조정받는 걸로 계속 2, 3%의 조정이 좀 더 나오고 추가적인 조정이 네, 2, 3%. 조정이 네. 나오고 2주 동안 기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급등하는 걸로. 네, 그 다음에는 뭐 굉장히 그 다음에 좋아하거든요. 개꼬락지로.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네. 근데 인터파크 INT는 약간 밀리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밀리는 걸로. 네. 밀리는 걸로. 자세 참 하나 제가 하는 게 인터파크 있잖아요. 그 네. 대표가 네. 그 2대 주주인데 0.몇%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주주 다 팔았더라고 어저께. 네. 그저께 그래서 공지 네. 났는데요. 그래야 인터파크를 자기를 했어야지 훅 죽여버리는 건데. 네. 또 질문 좀 해보세요. 아니 그러면은 시장의 흐름은 이제 진짜 이게 계속 나올 때마다 하는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이번에는 정말 가는 거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네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궁금해 하시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급반등이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또 오늘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런데도 이제는 진짜 저점 찍은 것 같다. 이런 관점들도 이제 많이 있고. 네. 그러면서도 또 불안하다라는 네. 관점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네. 오전에 이제 출연을 이제 해서 제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전에. 예, 네. 오전에. 근데 이제 저는 다시 내려간다. 네. 예, 그렇게 의견을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으로는요. 일단은 지수가 2018.35포인트 바로 이 지난 금요일에 7월 4일 금요일에 기록을 했던 저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저거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저는 다시 내려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즉 그러면은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하면서 네. 하면서 그러다가
저는 한 7월 중으로 아침에 말씀드린 거는 뭐 7월 중으로 1980 다시 이탈한다. 7월 중으로요? 예. 얼마가? 1980을 다시 이탈. 아, 1980 얼마 되지 않는데. 네, 아니 그래도 근데 이탈을 지금 시점에서 이번에 계속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 포인트죠. 그리고 사실은 뭐 1980포인트 이제 미치면은 이제 1970 뭐 이렇게 해서 예. 1980까지 내려간다는 게 아니고 거기 이탈을 해서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예, 그렇다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예,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 계속 이제 오늘 이제 전체적인 시황관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난번에도 나오셨을 때요. 한 두세 차례 처음에 앞부분에 나왔을 때도 서비스로 말이에요. 지금 확정은 안 지었지만 좀 괜찮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매매는 안 하지만 괜찮아 보인다는 거 있잖아요. 한번 얘기해 주신 적 있잖아요. 대형주도 몇 개 잡아주시고 그랬잖아요. 아, 예, 예. 오늘도 뭐 좀 거기서 공지로 매매하시는 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 계시니까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 좀 봐볼만 하지 않겠냐 하는 거 혹시 있으면 두세 가지만, 한두 개라도. 아, 그러면은 지금 나오신 김에 훅 한번 풀어주세요. 네. 지금요.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뭔가 긴장되는 순간 아니야, 지금? 줄까 말까 이런 표정 아니야, 지금? 그렇죠. 아니, 이게 지금 밀당을 뭐 지금 하고 좀 계십니다. 좋은 거를 네, 좋은 거. 예, 들으려고 네. 지금 그러는데 지금 사실 저는 지금 계속 우상향 종목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로는 한전산업을 보고 있거든요. 한전산업이요? 이상하네. 예. 한전산업, 한전산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5%나 오르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저희 이제 회원분 중에서는 이제 매수를 이제 해서 어저께 매수를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오늘 올라가지고 지금 좀 아, 그래요? 예, 이게 왜냐하면은 월봉상에서 진행형 패턴이에요. 월봉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전산업은 이제 중간에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아마 좀 더 이제 쉬는 흐름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좀 이 정도 시점에서 예,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이제 힘을 좀 모아서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움직임이 이제 좀 변동폭이 이제 줄어들겠죠. 예, 네. 그럴 때 저는 예, 한전산업이 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예, 그런 종목이 아닌가. 네. 이렇게 오늘 오른 시점에서는 뭐 지금 부담스러운 위치고요. 네. 그래서 밀릴 때 한번 관심 네. 있게 보자. 왜냐하면 또 한전 KPS라든지 네네,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또 한전산업 그래서 이 한전 계열사들이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한전 네. 기술이 또 어저께 급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고 있기 때문에 한전 기술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바닥을 탈피해가는 그런 과정. 한전 산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어가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예, 그런 뭐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에 또 한번 또 나오시면요. 다음번에는 종목을 딱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한전산업과 한전기술 같은 거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점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토크 배틀 시간인데요. 토크 배틀 시간을 우리가 몇 가지 준비해봤는데, 오늘 또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이 대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5월 달에 스마트폰 판매가 나왔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래요? 샤오미가 치고 올라왔어요. 그거까지 봤어요? 네네. 이 아저씨가 아프다는 디테일은 살아있네. 앞으로 나중에도 아이고 이 뉴스는 해야 되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먼저 예,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주시죠. 저는 5월 달이요. 그러니까 한 달입니다. 한 달이요. 주의하세요. 상반기 내내가 아니라요. 5월 한 달 동안에요. 스마트폰 세계 시장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판매량이 나왔는데요. 당연히 우리 또 갤럭시, 삼성전자 형들이 네네. 당연히 이길 줄 알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온 지 7, 8개월이 된 아이폰 5S가 1등을 했어요. 지금 현존하는 것 중에 제일 비싸다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제일 비싼 건 아니지만 판매 가격으로 보면 만만치 않은 거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이폰은 일단 가격
정책을 참 잘하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그 지난 분기에 재고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5월달에. 그다음에 5월달, 6월달에 재고 정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참 가격 정책을 잘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이건요. 5월달에요. 전 세계 35개국 이동통신회사의 집계를 한 것을 발표한 거예요. 그 어디서 조사했냐면요.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상이 아닙니다. 홍콩에 있는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삼성전자 갤럭시 S5는 2등을 했고요. 3위, 4위도 각각 갤럭시 S4랑 갤럭시 노트 3가 있어요. 그래서 1위가 삼성전자, 2위, 3위, 4위가 그러니까 1위가 아이폰 네. 5S 제일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시리즈가 5, 4, 그 다음에 노트 3가 2, 3, 4위를 했어요. 5위, 6위가 또 어디 있는지 아세요? 5위, 6위 또 아이폰이 또 있어요. 네. 아이폰이 또 있어요. 아이폰 4, 5C 있죠? 싼 거. 네. 싼 거. 플러스 받는 거. 5C가 5등을 했고요. 6등 또 아이폰이 했어요. 아이폰 4S가 6위를 했어요. 그 더 중요한 건 7위와 8위. 7위와 8위가 어디에 있겠어요? 7위와 8위. 7위와 8위. 7위와 8위. 네. 중국. 7위와 8위가 바로 샤오미, MI3랑 홍미, 레드미라는 거. 그러니까 샤오미가 비싼 거가 7위, 싼 게 8위를 했어요. 아셨죠? 9위에 올랐네요. 아, 그래. 그 아래로 내려갔죠. 네. 그래서 그 내려갔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시장의 추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시장의 추이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뭐 제 생각이지만 제 생각은 그 갤럭시가 머리가 아프다. 예. 갤럭시가 머리가 아프고 LG전자도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뭐요? 그 갤럭시 S 광고를 보게 되면 하늘만큼 많은 별이라는 그런 광고 카피가 있거든요. 뭐요? 그 중에 가장 빛나는 갤럭시 S 이런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못 봤어 난. 근데 이제 하늘만큼 많은 별, 그 별만큼 많은 삼성의 갤럭시 S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생 모델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또 오늘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뭐냐면은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 잘 안 나가니까 이제 그 밑에 이제 계속 파생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이 그 조립 라인에서 조립 라인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단가가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익성이 애플보다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를 나타내고 있고 더 안타까운 거는 그런 파생 모델에 대한 출시에도 불구하고 매출, 그러니까 판매 1위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이 상당히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진다라는 거겠고요. 결국엔 갤럭시 알파가 얼마나 이제 그 시장에 좀 그 갤럭시 아이폰 6에 맞서서 얼만큼 선전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오히려 알파보다도 갤럭시 노트 4에 대한 거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네. 이제 보면 왜냐하면 아이폰 같은 경우도 5.5인치 모델이 지금 올해 연내 생산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제 뺏기스 네. 쓸 수도 있고요. 뺏기스가 안 나온다 하다가 걔네가 삼성이 내면 훅 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엄청나게 눈치 싸움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이요. 예. 근데 보면 이제 그 이런 건 있죠. 왜냐하면 아이폰 유저나 저는 이제 아이폰도 쓰고 넥서스도 쓰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단일 브랜드로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근데 보면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소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요. 갤럭시 S5가 나왔잖아요. S5 나왔잖아요. 네. 대대적으로 뭐 밀어냈잖아요. 근데 두 달인가 있다가 갤럭시 S5에 뭐 LT 뭐 A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쑥 새로 나오잖아 또. 갤럭시 LTA. 또 쑥 나오잖아. S5 또 LT 쑥 나오고요. 네. 이번에 또 알파 훅 나오잖아요 또. 네네. 또 뭐 훅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제 뭐라 그래 이게 뭐 사자마자 바로 중고폰 되는 거죠. 그 짜증이 나지 이 사람들이. 그쵸. 쓰는 예.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물론 한 번 핸드폰 바꾸고 뭐 몇 달 만에 바꾼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게 뭐 중고가 얼마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는 사람 있어야 보면 은근히 짜증 나죠. 근데 지금 애플은 아이폰은 지금 나온 지 7, 8개월 되더라도 1등 했다는 것 자체는 뭔가 다르니까 1등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약간 짜증날 수밖에 없다. 뭐 브랜드 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여전히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겠다는 이거는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골드만삭스가요, 그 투자 의견을 상향시켰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데이빗 코스틴이라는 유명한 투자 전략가가 있습니다. 이 친구야. 작년까지만 하더라. 작년 말에 냈는데요. 2014년 S&P 500의 목표 그 주가를 1900으로 내렸어요.
1900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애들이요. 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좀 걱정되는 것도 한데요. 보수적인 애가 올렸다는 거는 이거 꼭대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시티그룹도 약간 보수적인데 시티그룹도 뭐 2050, 2100으로 올렸거든요. 네. 이번에 얘네들도 2050으로 해서 그 2050으로 올려버렸어요. 이거 완전 못 참겠다 꾀꼬리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 보여.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보수적인, 물론 여전히 30% 떨어진다는 우리 파버 형님 있잖아요. 아, 파버 형님. 네. 파버 형님은 30% 떨어지면 하루만 이틀만 떨어지면 또 나오잖아요, 텔레비에. 하이바 쓰고 나오시죠.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요, 좀 유명한 투자, 하우스에서 투자 전략가는 뭐 골드만이다, 뭐 시티그룹이 인정해줘야 되는데요. 시티그룹이 지난주인가 얼마 바꿨고요. 골드만이 어저께 바꿨어요. 목표 주가를 이제 시장을 상향시켰거든요. 이게 누가 맞는지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은요. 일단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걱정거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예전에 지금 한번 시장의 흐름을 제가 이제 이 시장을 어디서 데자뷰의 느낌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가 어디에서 데자뷰가 있냐면 이때 보게 되면 3년도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박스에서 엄청나게 몇 개월을 이렇게 박스를 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시장이 그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지금 요 케이스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그림에 대한 모습이 지금 급락 이후 그 다음에 몇 달간의 조정 박스 그리고 박스 하는데 계속 시장은 우상향 그리고 고점 돌파 못하고 있고요. 한번 이 그림을 지금 이 그림이랑 지금 보시는 그림 있죠? 요 그림하고 한번 뒤로 쭉 가서 보겠습니다. 뒤로 쭉 가서 눈 아파요, 이 사람. 네네네. 저는 눈 아파요, 요 그림. 요 그림하고. 언젠데, 그게? 이때가 2004년도 후반. 아, 그래서? 예. 요 그림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해 보여요. 아, 결론은 뭐야?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때도 그러고 나서 지금 올라갔었는데. 아, 올라갔다? 네. 근데 이때도 금리를 먼저 내리고 나서 하는데, 지금 페드가 하는 이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을 완화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을 고려한다라면, 지금도 시장에 대한 흐름은 2004년도 하반기, 그때하고 상당히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비슷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포인트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요. 오늘요, 저희가 두 남자의 보기에 3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3개를요. 앞서 네. 이제 아까 종목 있잖아요. 삼성 SDI랑요. 네. 영업무역 드려야되겠고요. 삼성증권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얘기한 그 얘기인데요. 한국의 증시 배당이 높아질까 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 좀 제목 좀 잡아줄 수 있으면 잡아주세요. 그거 잡아주시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최경환 부총리가 우리 얘기했던 거 계속 했잖아요. 과세 유보이익 과세. 유보이익에 대한 과세. 근데 이게 13년 했었고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나왔고 이제 이게 보면 합법적이다 아니다. 자본주의 위배다 아니다. 이거 결국은 법인세 올리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말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됐건 증권사는 놀면 안 되잖아요. 네. 놀면 뭐라도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거가 여기 이제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보면요. 몇 가지 조건들을 들어갑니다. 여기요. 몇 가지 조건들을 들어가는데 그래서 배당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유보율이 엄청나게 높다거나 유보율이 엄청나게 높다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배당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다거나 배당 성향이 낮다거나 그리고 또 자기네가 봐서 엉터리 같은 회사는 안 되잖아요. 자기네 입장에서요. 그래서 뭘 조건으로 들어갔냐면 이 표는요. 3년간의 배당 성향이 30% 이하고요. 배당 수익률이 3% 이하고요. 투자의견 매수 이상 거기 금융업을 제외한 거예요. 금융업을 제외하고. 네, 금융을 제외했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롯데, 칠성, 제과, 삼성, 전자, 글로비스, SK, 현대중공업, CJ, 제일제당 등등등등. 롯데 쇼핑까지가 유보율 10,000%. 그 다음에 GS까지가 유보율 1000% 이상이네요. 네, 그래서 쭉쭉쭉 해서 삼성부산 호텔신라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데요. 요걸 저희 표로 그대로 저희가 그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판단은 누가 하세요?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거래가 안 되는 것도 많고요. 롯데칠성이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정말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궁극적으로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되면, 그렇게 나오면, 제일 기분 나쁜 거, 제가 오너 입장, 제가 경영진 했다면 제일 나쁜 건 세금 맞는 거죠, 그냥. 아무 이것도 세금 내는 거. SK가 지금 자본금이, 자본잉여금이 6천억이나 되나요? 6조나 되나요? 6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확히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저는 통과될지 안 될지는 전 모르겠어요. 이게 전 쉽지 않다고 전 보는 입장인데.
왜냐면 뭐 경제지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썼어요. 그거에 네. 대해서.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된다는 전제, 된다 그러면 그렇게 만약 현실화되면 세금 올리는 거기 때문에 세금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하거나 배당을 주거나 뭐 자사주를 사거나요. 네. 그리고 뭐 무상증자 재원 있으면 무상증자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뭐 이런 등등등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 지금 오늘 그런 것들이 다 나름 올라가고 있어요. 예. 현대글로벌이 갑자기 올라가고 롯데칠성 올라가는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야, 같아요. 네. 두산건설은 아니 이건 100%짜리구나. 아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면 감자를 900% 감자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자본금이 3천억이나 되네. 900% 감자를 했는데 자본금이 3천억이야. 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코너 넘어가죠. 네, 어저께는 이제 6대4가 됐어요. 그죠? 네. 어저께 이제 이성원 대표 이겼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성원 대표가 이제 대세로 올라갑니다. 지수는 이기고 종목은 저한테 지는데요. 종목은 오늘 이제 인터파크. 네, 그 사람이 INT. 주식 팔았다고 해서 떨어졌는데요. 3대 디스를 했죠, 제가. 인터파크 INT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올라가는 거로 이제 네. 보는 건데요. 어쨌든 올라가는 네. 건데요. 오늘 지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요. 네. 2012.79니까 2013년 들어갑니다. 2013년. 2013. 제가 줬으니까요. 네. 오늘도 전 하이 갑니다. 2013에? 과감하게. 아, 너무한다. 2013이면. 이거 지금 2013에서 지금 하이 가는 거는 저도 하이 가야 되는데. 하이? 네. 그럼 2020. 2020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2013이니까 2016. 16이요? 아, 16 로지. 응? 16은 로죠. 16 너? 예. 뭐야? 15 로도 갑니다. 15로? 좋아. 네, 16 로. 아니야, 15로에 네. 남해는 중점금이지. 15로에 아, 이럴 잡고 수가. 15에 하이 갑니다. 15 하이. 저는 앞으로 상당 기간 오랫동안 별일 없으면 하이 갈 거예요. 하이를 저도 가는데. 난 주식이 너무 싸고요. 16, 13 괜히 말을 잘못했네. 아니야, 지금 지금 컨디션이 보면 안 좋아갖고 외국인이 내가 헛소리가 나왔는데. 외국인이 지금 다 2,000원 더 사면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2015 오늘 좀 사는 날인데 이거 살 것 같은데 종가까지. 몰라. 2015에 하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요. 네. 이거는 아무런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할 길이 없는데 말하면 큰일 날 뻔했네. 증거금 100%짜리라서 오해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지금. 아니 뭐 업종이라도 얘기해 주시죠. LCD 장비. LCD 장비. 네. LCD 장비가 최근에 그 보고서에서 가장 핫하게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이제 테라세미콘이죠. 아무래도 열처리 장비 쪽. 그래요? 예, 그쪽이 이제 가장 핫하고, 그 지금 LCD 장비 쪽으로 해서 그 흐름들이 상당히 개선되는 건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가니까 관련된 기업들 상당히 좋다. 이렇게 그래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요즘 좋으면 오늘 안 좋더라고요. 주가 떨어지더라고. 네. 많이 회복했네. 아까 아침 방송할 때 1.7이었는데요. 0.5%인데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좀 잘 갈 것 같아요. 하여튼, 아이폰이 무섭고요. 특히 무서운 건 샤오미가 더 무섭죠. 샤오미. 네. 세계 7위, 9위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여전히 샤오미 하면 항상 들어가는 아이폰 짝퉁인데요. 아이폰 짝퉁은 언제까지 욕할 건지 좀 걱정됩니다. 오히려. 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샤오미에 선택받은 블루콤이 올해 주가 날라갔다. 이것만 보시면 샤오미의 위력 느끼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콧물 나올 뻔했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항영 누님께서 누구요? 펜엔터로 싸우지 말랍니다. 누구요? 항영 누님께서 오늘도 벌써 게시판에 하고 있어요? 네, 펜엔터로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싸울 건덕지가 없죠. 뭐 게임은 끝났는데. 네, 게임은 끝났죠. 제가 이기는 걸로 올라갔으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게시판 내용은 내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몸 건강하게 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